오늘도 법무법인 정우의 강지재 변호사님, 파이낸셜 뉴스의 장용진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주제에서 이게 먼저 점검해야 될 분이 배우 김부선 씨입니다. 강 변호사님. 네. 김부선 씨는 어떤 배우였습니까? 네. 뭐, 김부선 씨는 이제 1980년대 초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요.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중고등학생들의 마음을 들었던 어떤 그런 배우였고요. 예. 근데 뭐, 이 배우로서 보다 그 초창기에는 이제 이분 하면 이제 대마초 사건을 또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에마 부인 그 투를 찍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대마초 사건이 터진 건가요? 네, 그 한 후죠. 후에, 예. 네, 80년대 말쯤에 이제 처음으로 구속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이라서 이 영화를 봐서는 안 되는 등급의 영화였는데, 그죠? 예, 또 다 봤던 또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예. 어쨌든 대마초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으셨죠. 네, 그때 근데 이분은 다른 연예인들이랑 좀 다른 분이었죠. 어떻게 다른가요? 그 다른 분들은 이제 대마초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뭐 예. 이런 뭐 반성한다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분은 당당하게 아, 대마초가 마약이 아닌 거 당신들도 알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네. 예.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대마초 합법화, 그러니까 비범죄화에 대해서 예. 계속 맞아요. 싸우고 맞아요. 있죠.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뭐 대마초 비범죄화뿐만 아니라 예. 또 뭐 국가보안법 철폐라든지 뭐 호주제 폐지 이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했었고요. 아, 그래서 예. 뭐 사회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는 그런 분이죠. 아, 네. 원래부터 그랬던 분이시군요. 네. 예, 좀 대단히 보면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죠. 아, 네. 80년대부터 굉장히 네. 젊으실 때부터. 예.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예. 대마초 얘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전에도 다룬 적이 있던 신해철 씨와 예, 함께 그러니까요. 그 대마초 합법화. 비범죄화, 합법화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비범죄화랑 합법화는 다른 건가요? 아, 조금 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뭐 예, 정치적으로 그렇군요. 말하면은 결이 다르다는 말씀이라고 할 결이 수 다르군요. 있을까요? 예. 그렇군요. 그럼 김부선 씨. 네. 그리고 뭐 영화 배우로서의 업적도 사실 좀 이런 사회적인 발언들 많고 이제 그러니까 시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예. 그게 좀 폄하되는 게 있는데 사실 영화 배우로서도 좀 굉장한 수준의 영화 배우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저는. 근데 이분 이제 기억하시는 영화들이 예. 이제 꽤 많은데 우선 뭐 말죽거리 잔혹사, 그렇죠. 거기에 네. 분식집 떡볶이 아줌마로 나오시죠. 네, 예. 뭐 비트, 비트에도 내 머리- 나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 머리- 정우성 씨 나왔던 그 비트에도 나왔죠. 그렇죠. 예. 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 뭐 친절한 금자씨, 예. 우리들의 그 행복한 시간, 뭐 이런 그래서 저 비중 있는 어떤 조연으로서 네, 색깔 뭐 있는 독특한 연기를 개성을 보여주셨죠. 갖고 있는 예. 조연으로 했고요. 또 뭐 최초의 뭐 여성계 독립 영화에도 출연을 하셨고, 뭐 영화 학도들의 그런 독립 영화들에 그 무료로 뭐 출연도 해주시고 뭐 이런 분들 참 다양하게 네. 폭넓게 이렇게 연기자 생활도 하셨군요. 네, 활동도. 예. 독특한 개성을 가진 연기자로 뭐 각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예. 분인데 뭐 다른 일들 때문에 좀 묻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분명히 듭니다. 그 자기 아우라와 세계가 네. 있는 그런 배우로서 예. 예, 30여 년 이렇게 또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시군요. 그런데 이분이 왜 난방비 비리 의혹을 처음에 제기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게 벌써 2년 전 얘기인데요. 2년 전에, 네. 예. 이분이 뭐 그 옥수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 이사를 갔는데 그 아파트에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는 가구가 상당수 되더라.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아요. 예. 거기가 중앙 공급식 아파트인데 예. 난방 공급식 아파트인데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 가운데는 뭐 입주자 대표라든지 뭐 동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더라. 예.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밝혀지는 거죠. 처음에는 없다 하다가 있는데 별 문제가 아니다 하다가 더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더라.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커져 나가고 사실로 밝혀지는 부분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점점
부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난방열사 이런 이름까지도 이제 받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중앙난방 그런 좀 아파트에서 어떻게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는 그런 아파트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제 경찰이 이제 한때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조사를 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 고장난 곳이 열 몇 곳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었고, 그런데 상당수 3분의 2 정도는 너무 옛날 것이라서 이미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예.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왜 나오느냐면 결국에 이게 그 또 미터기가 있어요. 이 계량기가 있는데 이 계량기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불량이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고장을 낸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벌어진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그 의혹은 예. 일단 그 계량기를 그 미터기를 이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이래서 이제 사기 혐의가 의심된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했죠. 근데 예.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 예. 발견하기 힘들죠. 그 예. 실제로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고장을 낸 건지 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었고요. 그거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2년 전 이 사건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은 처음에 굉장히 김부선 씨가 제기한 이 의혹이 굉장히 김부선 씨가 좀 이렇게 불리한 쪽으로 그랬죠. 좀 이상한 거를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나서가지고 저런 걸 제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좀 사회적으로 좀 몰아가는 분위기가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시작된 그 사건이 발단이 된 게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폭행 사건 때문에 알려지게 됐었어요. 아, 폭행 사건. 네, 그러니까 이제 김부선 씨가 난방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하고 김부선 씨하고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진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쌍방 폭행이었고 네. 김부선 씨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아하. 이 알려지기는 오히려 이 이제 그 상대방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쪽이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네. 입주자 대표가 피해를 본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보도가 됐죠. 아, 예. 그분 말만 듣고 또 언론이 또 이렇게 실수를 했군요. 실수한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점점 또 이 김부선 씨가 이게 다르게 이제 뭐 다른 활동에서 이렇게 특별한 구설수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개성이 독특하시다 보니까 여러 차례 이제 그렇죠. 그게 구설수에 올랐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대마초란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나중에는 보니까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많았는데 약간 좀 거칠게 표현하면서 오해를 산 부분도 장자연 있었고요. 리스트와 관련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부분도 좀 있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제대로 된 옳은 얘기를 했는데도 그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요. 아까 그러니까 강지혜 변호사님 말씀도 이제 쭉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좀 종합되는 게 이제 이분이 그렇게 다양하게 연기 활동과 또 사회 활동 이런 데서 자기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다 보니까 이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그렇죠. 쓰여진 게 있고 그래서 동료 연예인들도 공개적으로 이분을 비판하는 그런 걸 제가 어떤 가수분이 또 하는 것도 보고 그렇죠. 그런 예.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부각되는 그런 느낌에서 이른바 어떻게 좀 쌈딱 비슷하게 그렇게 또 느껴지는데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처음에 언론들은 좀 함몰됐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편도되면서. 그렇죠. 예. 좀 아무래도 좀 왜곡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관계에서도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고요. 예. 뭐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별 문제가 없는데 괜히 시비를 거는 건지 예. 이게 좀 의아하게 볼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김부선 씨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렇게 된 겁니까? 이제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일단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가구가 40여 가구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되고. 예. 그것이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거의 없다. 예. 뭐 이렇게 그렇게 밝혀졌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한 번 매도가 됐다가 그 뒤에 이제 성동구청에서 작년에 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결과 문제점이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되죠.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 반전의 계기가 온 겁니다. 예. 사실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 아파트 특히 중앙 집중식 이 난방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 비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네. 실제로 뭐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문제가 많다. 예. 이런 얘기도 상당히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밝혀지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결국에 뭐 서울시 조사, 성동구청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된 거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더라. 내면서 이 김부선 씨의 주장이 단순히 그냥 좀 과장된 얘기거나 어떤 어거지를 쓰는 것이 것이 아니라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굉장히 것이 신빙성이 밝혀지게 있는.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무슨 좀 중책도 또 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 다시 이제 입주자 대표를 입주자 맡으신 걸로. 대표를 맡으셨나요?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강 변호사님 이게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전국의 이제 공동주택들 뭐 300세대 이상인가요? 이거를 이제 쫙 한번 엄청난 양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 가까이가 정말 이렇게 회계감사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죠. 네, 부적합이 20%가 넘게 나왔는데 예. 요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김부선 씨 관련된 예.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왜죠? 이 김부선 씨 같은 이렇게 독특한 개성을 가진 분들을 예. 우리 사회가 좀 잘 용인을 못해요. 그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뭐 주제랑은 관련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러는 거 뭐 오죽하면 우리 사회는 모난돌이 정맞는다 뭐 이런 그렇죠.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용인되는 사회가 돼야지 사실 다양성도 인정받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예. 좀 이런 세태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걸. 네. 네. 본인도 그런 경우가 많았나요? 왜 살아오시면서? 저는 뭐 그냥 조용히 사는 사람입니다. 예. 아니, 모난돌이 정맞은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군요, 진짜.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예. 감사 결과가 어제 정부 감사 나왔는데 결과 네. 그제 나왔죠. 예. 네. 그저께 나왔어요. 예. 그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전체 중에서 43.9%에 달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이제 현금 흐름표를 아예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현금 흐름표를? 네. 예. 그 관리비 현금이 입출하는 게 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회계 자료의 그 항목도 제대로 분류해 놓지 않았다. 뭐 이런 경우도 거의 20% 가까이 되고요. 이게 뭐.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항목들이 제대로 분류가 돼 있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예.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뭐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이제 별다른 증빙도 없이 관리비를 갖다 쓰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밝혀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전체 감사 대상 중에서 72%를 차지하는 312개 단지에서 예. 이게 서울을 말하는 건데요. 예. 그 뭐 비위나 부적절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수사 의뢰도 하고 예. 시정 명령, 과태료부가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비리들이 그 범죄와 관련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 뭐 횡령이든 아니면 뭐 사기든 배임이든 이런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비리 특별 단속이란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이런 분들의 그 관리비 횡령 또 공사 용역 업체 선정하는데 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업체나 뭐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부정한 돈을 받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밝혀졌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수사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런 공동주택 아파트에 이제 사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어떤 뭐 비위행위나 이런 부적절한 어떤 행위들이 들춰내는 게 이게 사적 영역이라서 정부가 감사를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 좀 이렇게 사적 영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부가 감사하기가 좀 아파트 이런 거 좀 이렇게 손을 대기가 좀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감사 이런 거는? 네, 뭐 힘들었다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저는 이런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게 이게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의 재산권의 영역인 거죠. 아파트는 네, 예.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구분 소유자들이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 입주자들, 예. 소유자들 그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법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법의 영역인 거죠.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게 아파트를 규율하는 법이 이제 주택법과 그 공동주택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예. 근데 이
공동주택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제 그 말씀드린 그런 사적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고요. 예. 주택법은 이제 공적 영역을 규율하는 건데요. 예. 근데 이 계속 이런 아파트 이 사적 영역에서 계속 문제가 나타나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예. 전 국민의 60%라고 예, 하죠. 예.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거 예. 뭐 주거 이거는 뭐 형태로서. 더 이상 예. 사적 영역에 맡겨둘 수 없는 예. 이게 왜냐하면 아파트의 안전 문제도 있고요. 시설 그러니까요. 안전 그러니까요. 그런 안전 예, 문제도 예. 있고 이 관리하는데 관리가 꼭 시설 안전과 동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음흠.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역 공사 뭐 이런데 비리가 있으면은 또 뭐 공사가 부실해질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이 공적 그러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다가 뭐 새로운 규정들도 넣고요. 이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는 의무적으로 하게 이렇게 규정을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네. 감사를 할 수 있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장 기자님하고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이 지금 강 변호사님도 쭉 지금 이번에 정부 감사 결과를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전국 중대형 아파트 단지 5개 가운데 1개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런 비리 행위자의 방금 80%가 입주자 대표 회장과 또 관리소장 이 사람들의 비리 행위로 밝혀졌어요. 네. 예. 입주자 대표는 어떤 사람들이 맡는 거고 관리소장은 또 뭐고 이분들은 누가 선출하는 거며 어떻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까? 그 입주자 대표라면 말 그대로 입주자들이 선거로 이렇게 뽑는 사람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맨날 붙여 있습니다. 뭐 그렇죠. 몇 동 예. 누군데 요번에 출마합니다 하는 그분이군요. 그리고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들이 보통 채용을 하게 돼 있죠. 입주자 대표가 몇 명인데요? 입주자 대표는 뭐 그 아파트마다 다 조금씩 다 다른데 예. 보통 이제 그 대부분의 아파트는 라인별로 통장 아. 반장이 있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예. 동대표가 있고요. 예, 그렇죠. 맞아요, 맞아. 이것도 서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비리들이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말하자면, 이거 네. 고물이 떨어지는 게 많아서 그런가요? 이게 눈먼 돈이 있다는 예, 거죠. 예. 이게 좀 상당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권력이 되는 것이 요즘 같은 경우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다 이게 용역 업체가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용역업체 선정 과정 이것도 뭐 2년마다 한 번씩 바꾸게 되는데 그 과정이 될 것이고 경비원도 사실 다 요새 다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 업체들 경쟁이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 외에 뭐 전기공사라든지 각종 수성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는 되게 아파트에 살면은 편안한데 이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각종 공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죠. 예. 그것들을 다 업체를 누가 선정하냐면 다 이분들이 선정을 하세요. 입주자 대표가 단위 다 선정을 하시는군요. 네. 관리소장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예. 비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뭐 눈먼 돈으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눈먼 돈이죠, 네, 뭐. 이런 비리들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오죽하면 조직폭력배들도 이 그렇죠. 입주자 대표를 하기 위해서 아, 출마하고 그런다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것이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300세대라고 하면은 그 돈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한 달에 보통 관리비 어느 정도 내시죠? 보통 저희요? 그렇죠. 저 겨울 같은 데는 한 4, 50만 원 네. 내요. 50만 원 곱하기 300세대 해 보십시오. 얼마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몇억 단위네요. 네, 진짜. 억 단위가 네. 되고 그게 1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으로 마음 놓고 좀 쓸 수 있고 선정할 수 있는 권한과 돈이 부여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또 이제 이거를 얻기 위해서 또 눈먼 돈들이 고물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 입주자 대표가 바뀌면은 관리소장을 갈아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예. 거죠. 홍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뭐 아파트도 그렇고요. 예. 이 빌딩들 그 예. 관리업체들도 그런데요. 그래서 소송이 난무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아. 입주자 대표가 정해졌는데 그 선거가 무효다. 뭐 네. 비대위라고 그러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또 서로 소송을 하고 뭐 누가 더 대표성이 있는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투죠. 뭐 아니, 강 빌딩도 변호사님도 보면 마찬가지고. 거기에 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보신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아니 뭐 저는 입주자 뭐 이제 대표로 추천받거나 이러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 소송을 뭐 맡으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네, 어떤 그 거죠? 빌딩 관리 업체 소송은 제가 대리한 적이 있는데 아파트는 자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네. 어찌됐든 간에. 아니, 근데 이게 보통 입주자 대표를 또 대표단을 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선출을 한다. 주민투표로.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소장과 어떤 용역 업체들을 선정을 한다. 이제 이런 수순인 거는 두 분 말씀을 듣고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무슨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어떤 지자체에서 이게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것이 그동안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 아니, 사적 자치 영역이라고 속하면 이제 간섭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그게 중요한 그 법, 그 원칙 중에 그 법은 내 집 현관문 앞에서 끝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공사법 이원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와, 이게 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 강 변호사님 공법- 유독 예. 아니,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이 준별된다는 거죠. 엄격하게 구별된다. 나눠진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예. 뭐 이게 뭐 대륙법 계통의 특징인데 대륙법이요? 예. 그러니까 독일식 예. 거죠, 유럽에서도. 예. 우리 법이 이제 독일법을 개수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영미에서는 뭐 그렇게 공사법이 구분되지는 않고요. 공과사가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닌데 그 예. 영향에서 우리도 이제 요새는 많이 그런 게 좀 구분이 희미해지는 그런 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아파트라는 사적 영역에도 이제 이렇게 또 감사를 할 정부가, 수 있고 네, 개입을 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예. 아주 진짜 입주자 대표 회장, 이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이제 유착 관계가 진짜 굉장히 심한 예, 것 같다는 그렇죠. 얘기가 진짜 아까 조폭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렇군요 이게. 또 이게 한 번 하면은 또 이렇게 안 놀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다 그런 이유들이 그렇죠. 예. 있는 거죠. 떡고물이 예. 많이 떨어지니까. 예.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이제 입주자 대표를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굉장한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굉장한 그렇죠. 뭐랄까 뭐 이런 표현이 좀 굉장히 명망가들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그걸 이제 사진을 보고 뭐 학력부터 어떤 커리어가 쭉 나오시는데 대단한 분들이 하셔서 여기서 출발해서 동장도 나가시고 또 이렇게 쭉쭉 가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또 뭐 들어요.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또 더더욱 더 나오실 수 그러니까요.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 아파트를 뭐 최고의 아파트로 만들겠습니다. 놀이터를 몇 개까지 늘리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우리 아파트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공약들이 더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자원봉사직인데 이분들이 돈을 받습니까? 월급을? 거마비 쪽으로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거마비를 예. 누구한테 받는 거? 관리비에서 받는 네, 거죠? 관리비에서 책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규모가 큰 곳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회의를 할 때마다 뭐 참가비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사님은 형태입니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개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입을 해본 해보실 적은 바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해볼 그리고 지금 현재 법하신데.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요. 예. 장 기자님은 아파트에 사시면 개입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로서 뭔가 좀 바로잡는 쪽으로. 예. 워낙에 제가 개입한 데가 많아가지고 예. 아파트만큼은 제가 안 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비리는 절대로 용납을 못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이에요. 그렇죠. 뭐 알면은 절대 못하죠. 절대. 굉장히 바로잡는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입주자 대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 대책이 대충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강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뭐 정부 대책이라는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한다. 뭐 예. 이런 법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도부터 뭐 맑은 아파트 만들기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박원순 시장님은 늘 그런 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맑고 맑은, 밝고 아름다운. 투명하고 아름답고. 예, 참. 예. 네, 그래서 뭐 1단계가 이제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비리 조사라는 거였고 이제 2단계에서는 뭐 주민 참여를 확충하는 네. 그런 거였는데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정부에서 개입하는 거, 공공기관에서 개입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예. 그 아파트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투표를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 입주자 대표 뽑는데 투표도 잘 참가를 안 하거든요. 그럼요. 아유, 대부분의 사람들 네, 그렇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맡겨두다 보니까 관심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비리가 더 또 행행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여를 좀 독려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인 것이요. 참여를 하지 않고 견제를 하지 않고 감시를 하지 않으면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 사실 뭐 근대법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참여가 없고 감시가 없고 견제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가 생기고 이 부패를 지키기 위해서 독선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붕괴된다라는 그런 것이 이 근대법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사적자치 영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집에 가서는 좀 편하게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고 맡겨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예. 상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당장 저부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꼭 이제 이런 거 참여 열심히 하고 투표도 하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내가 쓴 만큼 돈을 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꼼수를 넘어서 비리가 들어가니까 불신과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이런 후진적인 비리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